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2년을 더 허비한 뒤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반대를 한 이유는 바로 남편의 형님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지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였었기 때문이었죠. 다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유를 듣고 남편과 결혼을 심사숙고하겠다 하니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연세 드신 분이니 여혼을 꺼려 하실 수 있다고요. 다 생각이 있으실 테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부모님의 설득도 있었고 남편도 간곡하게 조금만 기다리자고 제게 애원을 했기에 저희는 그렇게 2년을 더 기다려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을 기다려 드렸건만 아주버니는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만들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해를 하신다 했지만 제가 결혼을 서두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았었던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경우인데 제가 결혼을 해고자 했을 당시 70 초반이셨고 게다가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엄마나 저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기침이라도 잦아지거나 체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혹시나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했었거든요. 외동딸로 아버지와 단짝 친구나 다름없었던 저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실 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버지를 꼭 닮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를 빨리나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니의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그 2년 동안 이 결혼 그냥 취소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시어머니 의견에만 따라야 하는 건지 반감이 엄청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 마음을 다잡아 준 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할 당시 할머니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당신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요. 뭐가 그리 급해서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을 했었는지 결론을 놓고 보면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만 당시 할머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게 평생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자라고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왜 아버지가 저러시는지 둘이서 욕도 많이 했었지만 암튼 저는 기다렸고 시댁의 뜻을 따랐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미련하게요. 결혼하는 날 아버지는 참 많이도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날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건만 결국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본 저는 지난 신부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얼굴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오네요. 결혼을 한 뒤 남편과 저는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동등하게 대접을 해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챙겼고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더군요. 저도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뜰히 챙기려고 했고 며느리 노릇 정도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기다려 한 결혼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과 제가 아주버니를 제치고 결혼한 것이 못마땅하신 듯 했습니다. 웃으시며 말씀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분명히 뼈가 있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누가 형을 앞질러 결혼을 하냐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첫째에게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든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말처럼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 해도 웃으시면서 거리낌 없이 표현을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된 저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제발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내가 엄마가 된다는 기쁨보단 그렇게 손주 하시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 좋더군요. 시어머니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결혼 앞질러 했다고 당시에도 뭐라 하시던 양반이었는데 아이까지 먼저 낳는다고 하면 그 원망 2배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시어머니에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응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님이 그걸 말해버린 겁니다.
아이를 가진 것도 문제였지만 왜 친정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댁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며 또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하더군요. 시댁을 뭐 알로 생각을 한다는 둥, 홀 시어머니니까 우습게 본다는 둥, 혹시 해준 거 없어서 처갓집만 신경을 쓰는 거냐는 둥. 결국 내가 허락을 해서 결혼을 한 건데 고마운 마음 들었으면 내게 가장 먼저 말을 했어야 한 거 아니냐는 둥. 그리고 저보고 며느리 노릇 하는 척만 한다 하더라고요.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진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호로자식 아니었기에 꼴사납긴 했지만 노력은 했었다니까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시어머니로서. 그땐 저도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반가워하지도 않았었고 기다리면서까지 결혼을 미뤄줬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미안한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앞질러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말을 했었으면서 아이 가진 걸 시댁에 먼저 이야기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한다? 왜 이런 부분에서까지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지. 환영받지 못한 며느리인데 제가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친정이 항상 우선이지? 어떻게 우리 집안의 사람을 잉태했으면서 내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아들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 우습다 이거지? 결혼 미루게 했었으니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 대우 안 해주고 싶다 이거지? 그런 거냐? 네, 맞아요. 저는 친정이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환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불만을 갖고 계신데 저도 환영받지 못하면 제 뱃속에 들은 아이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제가 제 귀한 자식을 그런 대접을 받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에겐 축하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축하할 생각도 없으셨겠지만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 저런 말대답으로 한동안 저와 시어머니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해서 심신이 불안한데 시비를 거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냥 내질렀던 거였는데 임신한 아내다 보니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제게 슬픈 일이 시어머니에게는 기쁜 일이 되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라 칭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늙은 X라고 욕을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원인 모르게 저는 뱃속에 아이를 잃게 되었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주변에서 저를 위로했었지만 그땐 힘을 내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다들 제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 잘 다져서 다시 가지면 된다 위로해 줬었지만 그 시어머니란 사람은 달랐었죠. 다 제가 수순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 하더라고요. 하늘이 이렇게 돕는다고 그놈의 큰아들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먼저 해. 게다가 아이도 먼저 가져? 이건 안 되지. 하늘이 이건 니들이 너무 도가 지나쳤으니 자중하라는 의미로 그리 한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 말로 저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건데 도가 지나친 말이잖아요. 게다가 시댁이 먼저 알리지 않고 친정이 먼저 알려 부정에 탔다는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데 제가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살 이유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앞으로 보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거슬리는 겁니다. 그간 그들의 행동들이요. 자, 우선 아주버니란 사람. 그 사람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사람 자체가 숫기가 너무 없어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무슨 매력을 느껴 그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순하고 착하다? 그런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자기를 제대로 어필을 해도 연애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독립도 못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가 아주머니를 아이처럼 케어하면서 그리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일찌감치 독립을 한 경우였는데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저리 성향이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히 첫째 아들인 아주버니에게 좀 더 쏠릴 수밖에 없고 남편 말로는 부족한 자기 형을 어머니가 좀 더 챙기는 것이다 말을 했었는데 웃기지 말라 하세요. 아주버니란 사람은 마마 보이인 것이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아주버니를 사랑하다 못해 집착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럼 능력이라도 좀 좋을 것이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얼굴 안 보지만 시어머니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아주버니 결혼이니만큼 하루빨리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긴 했습니다. 어딘가엔 있지 않겠어요? 아주버니 짝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니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아주버니가 글쎄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제게 말을 하지 않은 듯 했고요. 제가 워낙에 시댁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하니까 그럴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아주버니 결혼 소식을 제게 전한 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주버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수 되시는 분이 참 좋으신 분이다. 솔직히 우리 형 같은 사람 좋아할 사람 많지 않을 텐데 형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그리고 뭐 요즘엔 연상 연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형수님이 연상이라고 한다. 누나다 보니 숫기 없는 형을 귀여워하는 것 같다. 얘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 싶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네요. 아주버니의 아내 되실 분의 나이가 아주버니보다 12살이 많다는 것을요.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그깟 나이 차이가 뭐 대수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좀 이건 심하지 않나? 좀 황당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과장 조금 보태서 시어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겠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불현듯 생각난 농담이었고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남편이 제 그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서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리 진지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그걸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어머니랑 분명히 나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며느리 시어머니 나이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 형수될 사람이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 또 다시 아주버니보다 일찍 결혼한 우리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그랬답니다. 이야기 나눠보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뭐 네 처는 지금 나랑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너라도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 네 형수 될 사람이 니들 여혼한 거 알면 딴지를 걸 것 같아. 이 무슨 콩가루 같은 집안이냐고. 물론 이 엄마의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런 거 좀 따지는 사람 같더라. 어차피 나는 며느리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 이제 나한테 며느리라고는 네 형수 하나밖에 없는데 새로 들을 며느리 기분 초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니들 잠시 이혼해라. 만일 이혼이 안 되면 네 형수 될 사람한텐 이혼했다고 해. 네 형 힘들게 결혼하는 거 알지? 네 형수 될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엄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혼한 척을 하던지 아니면 잠깐 이혼하고 네 형 결혼하고 나면 다시 합쳤다고 해. 뭐 네 형수가 기간까지 살펴보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저한테 그대로 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혼을 했다고 할 생각인 거냐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혼을 할 수 없으니 어차피 저는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할 것이고 시어머니 볼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 그냥 이혼했다고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겠다고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꼴을 다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는 또 뭐지? 이 등신은 또 뭐야?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우 정말 이 집구석 지긋지긋하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결국에 남편도 병신짓 하는데 인연을 끊어도 이러는구나. 이 인간도 인연을 끊게끔 했어야 하는데 정신 나간 지 엄마 보게 하니까 이런 쉰 소리를 내게 짓거리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전한 그 말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제 결혼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결혼도 파토를 내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그 형수 되실 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냐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동의 없이 차분하게 물어보니 형수의 전화번호를 제게 넘겨주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그 형수 될 사람과 만나기도 했었고 암튼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겠죠. 왜냐? 남편도 시어머니, 아주버니와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후 당신이 전해준 어머니의 말 잘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혼이다. 이젠 끝이다. 라고 마음 먹으니까 머릿속이 깔끔해지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순번대로 내가 할 일이라고 머릿속에서 리스트업이 되는 그 기분이요. 다음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우체국 대형 상자 사서 그 안에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바로 용달 불러서 시댁에 그 짐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그 형수될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지요. 저는 다 얘기했어요. 당신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였던 내게 했던 것들, 내가 결혼을 미뤘었던 이유, 그리고 당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선 나는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당신의 선택할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혼을 할 것인데 물론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타남으로써 내 이혼에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이다. 만일 시어머니의 노파심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 만만치 않게 당신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어른 대우 받지 못할 사람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당신에게도 어처구니 없겠지만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 시댁이라는 곳이다. 나는 그 점을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다 말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니 그 여자와 결혼 못했습니다. 그 여자분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제게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했습니다. 다 끝낼 마당에 예의 차리고 할 여유 없었다고 저도 맞받아 쳤죠. 그날 점심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쫓아오고 시어머니라는 사람 전화 오고 저는 집 비번 싹 다 바꿔버린 뒤 친정으로 갔고요. 시어머니란 사람 전화 하도 오길래 그냥 전화 꺼버렸습니다. 친정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왕쾌가 되셨어도 심적으로 무리되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이 잃은 이야기부터는 전혀 모르셨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시어머니란 작자에게 전화해서 쌍욕 퍼부었고 시어머니란 사람도 제가 큰아들 결혼 파토냈다고 쌍욕을 퍼붓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이혼 도장 찍어서 얼른 보내지 않으면 니들 집구석 사람들 쥐도새도 모르게 싹 다 치워버린다는 둥. 성격 장난하는 우리 엄마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불만들 다 쏟아내고 협박하고 장난 아니었네요. 이혼 깔끔하게 했고요. 뭐 그들하고 제가 만나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나서 주었으니까요. 엄마가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난리를 친 뒤에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자기 딸인데 네가 감히 이런 꼴을 당하겠었냐고. 눈앞에 띄면 찢어 죽일 수도 있으니 절대로 눈에 띄지 말라 했던 그 말이요. 처음부터 맞지 않은 단추였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결국엔 이런 사달이 났네요. 이혼녀이지만 부끄러운 이혼녀로 살지는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완전 호구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